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헌정질서 위반했다. 징역 30년 구형. 계속해서 중앙일보. 검찰 박근혜의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벌써 구형했다. 또 한겨레. 검찰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 없다.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그리고 조선일보. 청와대 안팎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 나온다. 다음은 경향신문. 휴일 연장 수당 대신 공휴일에도 돈 받고 쉰다. 이번엔 서울신문. 국정농단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아울러 세계일보. 검찰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헌법 가치 훼손했다. 징역 30년 구형. 이제는 국민일보. 7월부터 근로시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 저녁 있는 삶 살아볼까.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삶의 틀을 바꾸는 16시간.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 씨, 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그리고 세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과 관련한 두 신문에 대조되는 사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관련한 사설을 싣지 않았는데요. 동아일보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억울함을 말할 최후 진술까지 포기한 심경은 일견 이해가 간다. 재판 거부의 빌미가 된 구속기간 연장이 형사법 원칙과 충돌하고 방어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불만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역사에 남을 재판이다. 법정에서 국정농단 등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네,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 일견 이해가 된다는 동아일보의 사설이었고요. 한겨레 사설도 볼까요? 범죄를 공모한 물증이 숱하게 드러나는 동안 최순실에게 속았다면서 측근들에게 책임을 미루더니 결정적인 진술과 증거가 속출하자 구속기간 연장을 트집잡아 이날까지도,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염치나 도리도 내팽개친 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억울함을 말할 최후 진술까지 포기한 마당. 네, 이 마당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한겨레 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이서연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오늘 비 소식이 있어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도와 강원 동해안 일부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도와 영남, 전남, 남해안과 강원 영동으로 30에서 80mm, 특히 제주 남부와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충청과 호남은 20에서 50,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밤사이 강원 산간에는 30cm 이상의 폭설이,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간,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해안을 중심으로 가랑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부터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구 9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겠고 내일과 모레는 일시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0년으로 확정되고 감형이나 사면이 없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98살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제 포털 사이트 다음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로 박근혜 나이가 꼽혔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이미 15개가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도 검찰의 구형량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최순실 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주범이 되는 범행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뇌물죄의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에게 20년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와 같은 곳입니다. 최순실 씨의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여기에 더해서 최순실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혐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애국당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해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한 친박근혜계 조원진 의원이 창당한 정당이죠. 대한애국당 인재현 대변인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3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을 구형하십시오. 촛불, 거짓 불법, 권력 찬탈 세력이 아무리 거세게 정치보복을 할지라도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과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이를 위한 애국국민의 저항과 투쟁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촛불, 거짓 불법, 권력 찬탈 세력에게 밀려 무너지고 촛불, 거짓 선동의 떼거리가 대한민국을 농단한 것이었습니다. 구형은 이렇게 나왔는데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년형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최순실 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앞서 재판부는 삼성과 관련된 뇌물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구형보다는 좀 낮은 혐의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최순실 재판에서 삼성 관련된 뇌물 부분에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도 일부가 무죄로 판결이 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형량보다 자연히 몇 년 정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선고보다는 좀 많은. 제 생각에는 한 25년형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심에서 이제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도 대폭 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자금의 액수, 현재 50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의 액수는 확인된 것만 약 20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미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배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며 MB를 뇌물 혐의의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 조사했지요. 이상주 전무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취업 청탁의 대가로 수십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에 임명됐죠. 이팔성 전 회장이 이상주 전무에게 건넨 돈은 모두 23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MB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도 현금 8억 이상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돈이 MB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40억 원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죠.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잠정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MB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기소와 중형 구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죄는 수뢰액 1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는 3월 초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자로 다시 소환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었지요. 지난해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 때문에 소환된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방 3개월 만인데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한편 김관진 전 장관은 군의 조사 인력 일부가 수감되어 있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어제 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을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 어제 SBS 단독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문건을 작성하기 전 롯데와 비밀 협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롯데 측에 각종 특혜를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 관리 방안, 이런 제목의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롯데의 비밀 회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참여정부 시절에는 서울공항의 활주로 변경 각도를 6도 안팎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엔 활주로 변경 각도를 3도로 줄였죠. 청와대가 만든 문건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며 롯데의 부담이 3천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렇게 밝힙니다.
정부의 마지막 전폭 지원이라는 점을 알려 롯데를 설득한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롯데가 신속히 의사결정을 하면 소유 재원을 엔화로 충당하게 돼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조언까지 적혀 있습니다. 2008년 말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엔화 가치가 900원대에서 1,500원대로 폭등했던 때입니다. 일본의 지주회사가 있는 롯데가 비용을 엔화로 충당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북한으로 돌아갔지요.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제시한 비핵화 방법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방법론을 언급했다. 이렇게 전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비핵화 방법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북한과 미국의 분위기가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영철 부위원장은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내려보낸 것은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영철 위원장을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중요할 텐데요. 예. 현직 통일전선부 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남 정책을 총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외에는 최고 책임자지요. 그리고 지난 1월 이후 지난 2달 동안 장관급 회담, 예술단, 응원단, 고위 대표단 온 과정에서 누가 총괄을 했겠습니까? 김영철 부장입니다. 남북 대화를 한다면 예. 최고 책임자를 내려보내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그런데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임무센터, 약칭 KMC의 앤드루 김 센터장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KMC는 북핵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특별 조직으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김 센터장은 우리 측 관계자들을 만나 북미 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센터장이 방남 중이던 북한 측 관계자를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귀환했는데 두 차례에 걸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의 복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확보한 것입니다. 특히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최고 지도자 사이의 소통 채널이 열린 것이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했지요.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자신이 구상하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한편 평창 겨울올림픽은 끝났지만 패럴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또다시 회담장에 마주 앉았습니다.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를 논의하는 실무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있었던 우리 측 이주태 수석대표와 북측 황충성 수석대표의 모두 발언, 화기애애한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측 대표단이 와서 올림픽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또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 옛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기지 않겠는가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뜻과 정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술품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2배로 커진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을 떠났고 바른정당의 대변인이 됐는데 작년 1월 4일 논평.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 세월호 선장에 비유했습니다. 이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바른정당이 당명을 결정하기 전 가칭 개혁보수신당으로 불릴 때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진실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활동에 미온적이었던 새누리당이 과연 세월호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디 새누리당은 무책임하고 공허한 비판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당의 청산부터 하길 바랍니다. 이틀 뒤에는 촛불 폄훼 발언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리인단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탄핵은 정치도 이념도 아닌 민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탄핵을 진영 논리로 비판하며 이념 전적으로 몰고 간다면 심각한 역풍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을 펴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이자 역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분연히 이어선 천만 촛불 민심 앞에서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겸허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장제원, 당시 바른정당 대변인. 작년 1월 18일 논평. 새누리당이 당명을 또 바꾸기로 했답니다. 새누리당의 상황인식 무척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이름과 색깔, 로고를 바꾼다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장, 개명 쇼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최소원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최순실이 아닙니까? 정유현이 정유라로 이름을 바꿨다고 정유라가 아닙니까?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인적, 물적 쇄신 없이 어떤 이름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로고로 위장을 해도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명을 바꿀 게 아니라 당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보수의 적통은 바른정당이 제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장제원 의원은 반년도 안 돼 바른정당을 탈당하고는 자유한국당으로 옮기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 임명받은 장제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변인으로 임명돼서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어제는 이런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게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과하게 구형했다고 비판하는 게 본심일까? 아니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게 본심일까?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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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국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많이 도착했습니다. 강석준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죄값을 달게 받고 진정으로 사죄해야 하며 우리 국민들도 학연, 혈연, 지연에 얽매지 말고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무슨 명분이 있어서 법정 출석을 거부했을까요? 그렇게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출석해서 죄가 없음을 밝혀야지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이라도 보였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551번 쓰시는 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한 것은 완전한 정치 보복입니다. 현 정권의 보복 정치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네요. 현 정권도 하나부터 열까지 조사한다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셨고 1915번 쓰시는 분, 50%가 넘는 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바 중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여야가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죠. 당초 노동시간 단축의 최대 쟁점은 휴일에 일할 경우 평일에 받는 돈에 얼마를 더 수당으로 줄 거냐, 이 점이었습니다. 이걸 중복 할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복 할증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실제 휴식으로 온전히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제조업 일부 직종이나 대형마트를 제외하면 휴일에 일을 하는 직군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야는 휴일에 일할 경우 평일에 받는 돈의 50%를 더 지급하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휴일 노동을 돈으로 보장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편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줄어 오히려 노동자들의 소득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제기되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한국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취지는 적어도 이제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안 된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저희가 감안해서라도 노동시간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소득에 큰 영향을 저희들 미치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업에게 일부 부담이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하는 시기를 굉장히 늦췄고요.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기업도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혁신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되고요. 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기업의 경쟁력 유지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병원 정신과 보호병동에서 환자 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가해자가 정신과 의사라고 밝혔습니다. 정신과 보호병동은 접근이 제한되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데요. 제보자는 자신이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폭행의 가해자로는 1996년 당시 병동장 및 의국장이었던 한 교수가 지목됐는데요. 제보자는 의사가 여성 환자의 허벅지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폭력을 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환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폭행은 1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대병원은 환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항의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만이었겠습니까? 다른 제보자는 1990년대만 해도 의사가 왕인 분위기가 팽배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나도 환자는 100% 진다. 이런 말이 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가해자는 치료를 명목으로 다수의 환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병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쿠키뉴스 보도였습니다. 서울도서관 3층에는 고은 시인의 기념공간 만인의 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만인의 방이 전면 철거됩니다. 고은 시인은 과거 여성 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만인의 방을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전부 치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문을 처음 폭로했던 최영미 시인이 동아일보에 한 편의 원고를 보냈습니다. 1993년 한 술집에서 직접 목격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태를 정리한 글이었는데요. 최영미 시인의 원고를 소개해 주시죠. 고은 시인이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아랫도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한참 자위를 즐기던 그는 우리들을 향해 명령하듯 야, 니들이 여기 좀 만져줘 이렇게 말했다. 술집에는 우리 일행 외에 67명은 더 있었지만 아무도 일탈 행동을 제어하지 않았다. 뛰어난 시인을 위해 여성들의 인격과 존엄이 무시되어도 좋은지 묻고 싶다. 고은 시인에 대한 새로운 성추문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작가 지망생 이모 씨에 따르면 2012년 고은 시인은 노래방 테이블 위에 올라가 바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항의가 들어오자 고은 시인은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모 씨는 문인들이 고은 시인의 행태를 몰랐을 리가 없다. 문인들이 여태껏 숨겨왔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고발에 동참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는 배우 조재현 씨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재현 씨가 대학생들에게 영화 배역을 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 당시 경성대 학생이었던 한 여성은 SNS를 통해 학교 선배인 조재현 씨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러자 바로 조재현 씨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조재현 씨가 만나자마자 자신을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 여성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는데 그러자 조재현 씨는 영화 배역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다른 피해 여성은 2016년 12월 당시 경성대 교수였던 조재현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서 넉 달 뒤에는 조재현 씨가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조재현 씨에게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조재현 씨 측은 죄송하다는 입장만 거듭 밝혔습니다. TV조선 보도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검사가 처벌도 없이 사표를 낸 다음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죠. 이에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이 이 전직 검사에게 피의자로 출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전직 검사는 서지영 검사가 언급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진상조사단은 이 전직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전직 검사의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어서
겉핥기식 감찰 그리고 사표 제출로 사건을 덮었다. 이런 의혹도 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2015년 당시 감찰 담당자는 물론 대검찰청을 상대로도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애창곡인 거북이의 빙고입니다.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일까요? 마치겠습니다. 성문정 씨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얻을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입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속에도 저 바닷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알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랄랄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독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